한국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무 등 지상무기 이외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방산무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해상 방산무기입니다. 한국은 우수한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전투함과 잠수함에 접목시켜 세종대왕함과 정조대왕함, 도산 안창호함 등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여러 해양 방산 무기를 개발해왔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대규모 잠수함 수주가 유력시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K방산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시간이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한국 방산 업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의 건조 사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 규모는 잠수함 한 척당 2조 원 안팎의 건조 가격이 예상돼 향후 정비 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8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이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수주 사업에 나서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는데요. 또한 잠수함 수주의 성공이 유력시되고 있는 후보도 한국의 도산한 창호함과 일본의 다이게이급 잠수함이라 국내 방산 업계가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여기에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인 SLBM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함내에 자동화 기능이 많아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군에 가장 적합한 잠수함이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강력한 경쟁 후보 중 하나인 일본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우수하지만 도산한 창호함 대비 자동화 기능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후 승조원 교육과 잠수함 운용 훈련 지원에 있어 한국 업체보다 경험이 적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 군 당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 운용 현황 등을 점검했는데요. 오는 10월에는 사전 실사를 위해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 외형적으로는 한국 방산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수주전에서 현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받는 하나오션을 살펴보면 209급 잠수함 9척, 214급은 3척, 3,000톤급 잠수함의 경우 3척을 국내에서 건조했는데요. 특히 2004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 수주 이후 6척의 1,4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군 당국에서도 해외 수출 경험이 있고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도산한 창호함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밥콕 캐나다와 캐나다 방위 사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술협력 합의서를 맺으며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이후 입찰 방식이 확정되면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진정한 경쟁 상대는 일본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이기 때문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214급 6척, 3,000톤급 1척, 비공개된 잠수함 2척 등 9척의 잠수함을 건조했는데요. 아직 잠수함 수출 실적은 없지만 국내 최대 수상함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력은 뛰어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HD현대중공업도 밥콕 캐나다와 캐나다 수출용 잠수함 사업을 위한 기술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인데요. 이는 잠수함 건조 기술력과 빅토리아급 잠수함 정비 사업에서 쌓은 전문 지식을 교류하며 캐나다 수주전을 대비한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어 한국 방산 업체들 간의 집안 싸움으로 격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를 따낸다면 향후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34년까지 2척의 새로운 잠수함을 구매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유럽 국가의 잠수함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지난해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전투기, 천무 등을 대거 구매한 바 있어 한국 방산 업체의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배경이 되는 상태입니다. 즉,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 한국 업체가 수주에 성공만 한다면 해양 무기로까지 수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길목에 서게 된 것인데요. 이 밖에도 한국의 우수한 해양 방산 무기가 해외로 뻗어가는 만큼 더 이상 지상 무기에 치중되지 않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국가들로의 전투함 수출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방산 업계는 일단 캐나다발 잠수함 수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국내 방산 업계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캐나다 잠수함 신규 수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이 압도적인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지고는 있으나 일본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상황인 만큼 입찰 후 발생할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며 잠수함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캐나다가 과연 얼만큼 잠수함 사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그동안 안보 무임승차론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해안방어는 사실상 미국이 도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큰 이슈는 없었으나 항상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원자력 잠수함의 위협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더욱이 해안선도 긴 상황에서 캐나다 해군 전력이 워낙 빈약해 최근 들어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라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미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미국도 캐나다 정부를 향해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며 강력한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캐나다 의회에서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해 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신형 디젤 잠수함 도입 추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 섞인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창호함은 기존 납축전지 대신 리튬 기반 배터리를 탑재해 지속 자막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린 최신 모델입니다. 또한 3,700톤 이상의 수중 배수량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발사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져 핵잠수함이 아님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미사일 수직 발사관 용량도 기존 6발에서 10발로 늘어나며 공격력이 더욱 강해졌는데요.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간에 토마호크 미사일 등 다른 미사일 수십 발을 수직 발사관에 운용할 수도 있어 단순히 연안 방어에서 그치지 않고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체 각 부분에 탑재된 고성능의 소나로 수중, 수상의 적을 찾아 공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가격도 일본의 다이케이급 잠수함보다 저렴해 캐나다의 예산 범위에서 구매 가능한 가장 강력한 잠수함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다이케이급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있어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라 방심은 금물입니다. 다이케이급은 일본의 잠수함 기술력이 집약된 최신형 모델로 하나오션의 잠수함보다 다소 큰 것이 특징인데요. 또한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자망 시간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격력 측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작전 능력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어 한국이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한국의 경우 이미 여러 척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운용 요원 교육 경험이 있어 일본을 압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한국이 해양 방산 무기로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성공한다면 K방산 신화가 지속되는 만큼 한국 방산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알게 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의 무기 성능은 대단하다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대단할까? 일본이 한국의 상대나 되겠어? 아마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듯 한국이 잠수함을 수주해 가겠지. 일본은 무기 수출 경험도 없으면서 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나선 거지? 그리고 한국의 무기는 실전에서 증명이 된 만큼 한국이 이번에도 일본을 이기겠지. 이상으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대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